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제 유튜브의 특징은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기에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따로 카톡 같은 거나 이메일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자주 받는 질문, 그리고 공통적으로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B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9월 달부터 또 새학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을 학기인 9, 10, 11, 12월 4개월 동안의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 안에 학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정보 같은 거를 학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udent Union Fee라고 그 학생회비 같은 거를 내야 돼요. 그게 77.47불이고, 그 다음에 Facilities Renewal Fee라고 이제 건물 같은 거 좀 낡은 거라든지 교체해야 되는 거를 교체하는 비용에 학비가 또 내야 돼요. 그래서 94.90불. 그 다음에 좀 제일 큰 게 그 건강보험을 여기는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아 관련된 건강보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이라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헬스 그 건강보험을 따로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 건강보험이랑 치과 건강보험이 포함된 게 464불이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헬스 그 피가 728불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좋은 점은 제가 여기에 온 지 지금 2년째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노바스코샤주에서는 MSI 카드라는 거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모든 인슈런스를 덴탈 빼고 몇 가지 빼고는 이제 커버가 돼요. 그래서 International Student Health Fee는 728불 낸 거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International Tuition Fee라고, 저희가 이제 국제 학생이니까 그 캐나다 학생들보다 돈을 더 내야 돼요. 국제 학생비 그런 거, 그게 2,256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매 학기마다 내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tuition fee가 이번 학기에 863불. 그 다음에 student service fee, 학생들의 서비스 받는 거, 뭐 인터넷도 쓰고 다 하잖아요. 그런 금액이 151.30불입니다. 그래서 총 4,634.67불이네요. 네, 4달 동안. 그게 이제 학비가 구성된 거고, 이렇게 매 그 세메스터 학기마다 좀 금액이 다르긴 해요. 근데 4 세메스터가 대체적으로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건강보험을 내야 돼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비에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 그렇지만 보통 하우스에 방이 4개 있는 하우스에 한 방만 쓸 경우에는 한 4, 500불 하는 것 같아요. 유틸리티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기랑 뭐 이런 거 포함해서, 퍼니처도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4, 500불 되고, 만약에 프라이빗한 나만 쓰는 화장실, 나만 쓰는 부엌, 나만 쓰는 방 이렇게 갖고 싶으면 그걸 원 스튜디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원룸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한 600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먼트에서 단독 그러니까 채를 가지는 원 베드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 7, 8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 베드룸을 넘어가면 850불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게 렌트비의 가격이고요.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가 토론토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싼 가격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가 인터넷비랑 핸드폰비가 좀 비싼데요. 인터넷비 같은 경우는 보통 100불인데 한 달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한 8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비는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제일 싸게는 뭐 한 20불, 25불에서 조금 나는 느린 걸 싫어한다, 데이터를 좀 많이 쓰는 편이다 하면 한 50불 정도 그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집세 플러스 인터넷이랑 핸드폰까지 하면 한 150불 정도가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받은 거를 먼저 다 소개해 드릴게요. 대학원 장학금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이거는 또 학교마다 또 완전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받는 장학금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주정부 노바스코시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장학금이 있고, 학교로부터 받고 있는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서포트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장학금을 지도 교수님을 먼저 컨택을 한 뒤에 그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에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제가 따로 막 신청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교수님 컨택을 저는 제일 먼저 했고, 그 교수님이 이런 장학금이 있으니까 너에게 맞는 저에게 맞는 조건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신청해 보자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걸 탔으니까 제가 왔겠죠. 그래서 그거를 탔고, 학교에서 열리는 장학금은 입학하시고 나면 홍보도 많이 될 거고, 이메일로도 뭐 이런 장학금이 있다라는 게 많이 있어서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또 입학하시게 된 학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혼자 단독으로는 신청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 그 추천서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하고 상의해보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장학금이 한 뭐 50개 있다고 쳐도 캐네디언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고, 인터내셔널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고, 심지어 뭐 특정 나라 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멕시코에 어떤 사람이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이 학교에 돈을 이제 기부한 경우에는 그 멕시코 학생 우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조건에 맞는 장학금을 찾는 것도 꽤 타임 컨슈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다음에 또 받은 질문이, 만약에 본인이 장학금을 못 받아도 학교에서 TA, Teaching Assistant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얼마 정도 그게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스터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PhD는 훨씬 많이 받고요. 저같이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마다 달라요. 근데 한 학기에 맡으면 한 1,700불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좀 적게 받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론토에 있는 제가 아는 석사 하시는 분은 한 마스터인데도 불구하고 한 3,000불 정도, 3,4,000불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장학금이 좀 적은 반면에 TA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TA 번 걸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TA로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요. 한 1,700불 정도를 받고, 그래서 그거는 학교마다 아니면 지역의 그 생활비마다 만약에 많이 받더라도 엄청 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그걸로 커버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TA 지금 경험이 조금 많아요.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TA를 많이 해야게 됐는데, 일단은 1학년 때 여름에 TA를 2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랩 데몬스트레이터 TA랑 약간 다른 실습하는 거, 보조하는 것도 했었고, 이번 학기에 TA를 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작년에 했던 건데, 아니다. 총 작년에 2개 하고, 이번 연도 초에 또 2개 하고, 지금 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했던 건데, 처음 할 때 되게 잘하는 게 좀 중요해요. 잘하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따로 학생에게 또 너가 TA를 해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저는 TA를 할 수 있으니까 좋죠.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다 TA를 하고 싶어요. 특히 저희 학교에는 졸업 요건에 TA를 65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컴패티티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학기에도 저번에 했던 과목은 다른데 그 교수님께서 수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교수님과 저가 이렇게 수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A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교수님이 메인으로 수업하고 저는 조교처럼 이렇게 뒤에 서서 뭐 모르는 학생이 손을 들면 그걸 봐준다거나 이런 보조를 하는 TA가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수업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마킹까지 점수 매기는 것까지 같이 하는 그런 TA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2개 다 해봤는데 한
금액은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게 당연히 많겠죠. 왜냐면 제가 수업 준비도 하고 그 외로 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맡은 거는 수학 관련해서 대학교 1학년들, 2학년들 가르치는 거 했었고 지금도 이번에도 할 겁니다. 이제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것 같아요. 마킹도 하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티칭 어시스턴트 기회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도 당연히 스펙을 따지긴 하지만 한국보다도 좀 뭐라고 해야지 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막 영어 성적 자격증 이런 거보다도 학교에서 발런티어링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런 associations 같은 데다가 참여를 많이 했는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티칭 어시스턴트도 일종의 work experience에 속하니까 나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할 때 캐나다 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티칭 어시스턴트로 버는 것도 결국 급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만약 1,700불을 한 수업당 받는다고 쳐도 1,700불을 바로 다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건 아마 1,200불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작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500불은 어디 갔냐 하면 그게 이제 세금으로 떼는데 나중에 다 돌려받거든요. 그 연말 정산 같은 거 할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그 돌려받고 또 그 금액이 되게 저소득층에 속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또 돈을 더 줍니다. 한 500불 넘게 더 주는 것 같아요. 그 세금 환급도 돌려받고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장학금 받는 거는 다 빼고 이런 TA로 버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금을 더 줍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그래서 재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해드린 것 같아요.